진실은 때로 피보다 짙은 독이 됩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그날, 내 몸이 아닌 내 딸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 서재에서 우연히 들은 사위의 한마디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여자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장모님의 의료과실 기록도 공개될 거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으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의사가 펼치는 마지막 진료에 관한 것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MRI 결과를 가리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란 선생님, 루게릭병 초기 증상이 맞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의 형광등 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미란이 한때 일했던 이 병원의 신임 과장이었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2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근육 약화와 경미한 운동장애만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소아과 의사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의사신이 잘 아시겠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 기능은 온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몸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 머리는 멀쩡한데 자신의 몸이 감옥이 되어가는 느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법은 없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미란의 뺨을 스쳤습니다. 65세.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딸 하윤과 손주들 곁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으며 미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이 병원의 소아과에서 가장 신망받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래. 별 문제 없대. 거짓말이 혀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미라는 무거운 가슴을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사골국 냄새가 풍기는 하윤의 아파트. 미라는 딸이 쟁반에 담아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한켠에서는 민서구와 도윤칠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윤이 곁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녀의 모습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커다란 어린이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실은 하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구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됐어요.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거든요.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하윤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을 제가 이어받은 거예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의 남편 윤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40대 초반의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재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항상 완벽했지만 미라는 왠지 그 미소가 눈까지 가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소식 들으셨어요? 하윤이가 정말 대단하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윤이는 항상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재혁은 완벽한 사위 역할을 했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라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더 힘이 들었고 다리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병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미라는 재혁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재혁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재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증거 조작이 완료돼. 그 여자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장모님의 의료과실 기록도 공개될 거야. 미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그 의료사고로 내 가족을 모두 잃었어.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내 피가 아니니까.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통화하자. 이제 거의 다 됐어. 미라는 재빨리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제 집에 가볼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재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란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 미라는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서와 도윤을 꼭 안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 병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윤이와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재혁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의료과실 기록, 30년 전 의료사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미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미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옛 동료이자 친구인 김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석 씨, 나 미란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형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위험해요. 사위가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해요. 택시 안에서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널 지킬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미란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미란은 침묵 속에서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의 증상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구나, 형석 씨. 문을 열자 은퇴한 법의학자 김명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3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전화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형석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미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그날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루게릭병 진단, 그리고 사위 재혁의 충격적인 대화. 형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의료과실 기록이라고요? 30년 전 의료사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요. 형석 씨도 기억하겠죠. 그 사고를. 형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아, 집단 사망 사건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미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직이었던 날. 신생아실에서 새 아기가 동시에. 미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석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미란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원 시스템의 문제였고 산소 공급 장치의 결함이었어요.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담당 의사였어. 내가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울린 경보음. 푸르게 변해가는 새 아기의 얼굴들.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담당 의사였던 미라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은폐했죠. 형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알리지 않고 개인 과실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미란 씨에게.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미란은 소아과 의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개인 클리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그 사고의 유가족일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사고로. 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윤재혁. 30년 전 세브란스 병원 사고 유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미라는 흔들리는 다리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윤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윤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재혁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당할 배신과 충격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석이 다시 미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냈어요. 형석은 노트북을 열어 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실 참사, 새 아기 사망. 그리고 그 밑에는 유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재혁입니다. 당시 10살이었죠. 그의 어머니와 갓 태어난 여동생이 그 사고로 사망했어요. 미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린 재혁의 사진 속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이 있어요. 형석이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윤재혁은 서아라라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미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최윤주라는 국제의료 NGO 설립자가 고용한 인물입니다. 최윤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석이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미란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윤주, 하윤이의 친어머니예요. 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미란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비밀이 30년 만에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최윤주는 국경 없는 이사회 활동을 하던 의사였어요. 그녀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와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의사는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주는 홀로 아이를 낳았지만 계속 의료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에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30년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어요. 형석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윤주가 돌아와서 딸을 찾은 건가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하필 재혁과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하윤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형석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어쨌든 윤재혁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그가 말한 증거 조작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루게릭병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재혁의 사무실을 조사해야 해요.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형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미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윤이에게 점심 약속을 잡아달라고 할게요. 재혁이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에 형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미란 씨 상태가.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딸과 손주들을 지키겠어요. 이틀 후 미란과 형석은 재혁의 건축설계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도움으로 재혁이 점심 미팅에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석의 지인인 건물관리인의 도움으로 사무실 열쇠를 얻었습니다. 빨리요. 1시간밖에 없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초조하게 속삭였습니다. 형석이 먼저 들어가고 미란이 뒤따랐습니다. 재혁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건축상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확인해야 해요. 형석이 말했습니다. 미란은 재혁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그녀는 두꺼운 파일철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하윤 어린이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석 씨, 여기 뭔가 있어요. 미란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윤의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검사 보고서, 안전 점검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쇄시키려는 거예요. 형석은 컴퓨터에서
또 다른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미란 씨,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30년 전 의료사고 기록이 있었고, 그것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의도적으로 아기들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제보하려는 거예요. 미란 씨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미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윤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란의 눈에 또 다른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민서도윤 건강 기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죠? 형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이 아이들에게 계속 약을 먹이고 있어요. 소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말을 끝맞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형석이 재빨리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윤재혁을 고소할 수 있어요. 미라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최근 민서가 자주 아프다고 했던 것, 도윤이 밤에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재촉했습니다. 미란과 형석은 급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에요. 미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석이 미란의 팔을 잡아 비상구로 재빨리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미란의 다리가 자꾸 풀렸습니다. 루게릭병의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야 해요.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탄 후에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석이 물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져도 의사로서의 정확한 판단력과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은 여전했습니다. 재혁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최윤주도 찾아야 해요.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입니다.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시계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앞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팡이가 테이블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석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까지 미란과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샘플에서 발견된 약물, 미란의 과거 의료, 기록을 조작한 흔적,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재혁이 의자에 앉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잃은 어린 소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혁 씨, 질문이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실 사고. 기억하나요?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소가 얼굴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30년 전 산소 공급 장치 결함으로 새 아기가 사망한 사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죠. 테이블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요. 미라는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무실에서 찍은 증거물들이었습니다. 하윤이 어린이집 폐쇄 계획, 재의료, 기록 조작, 아이들에게 약물을 먹인 것까지.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순간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사무실을.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라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택했습니다. 재혁이 쉽게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윤이와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재혁의 눈에서 썩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이 폭발하려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담당 의사였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죽었는데 병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단지 시스템 오류라고만 했죠. 미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재혁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소년이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윤이에게 접근한 거군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재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의대생이었던 저는 우연히 박하윤이라는 교육학과 학생을 만났죠. 그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당한 배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재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였어요. 하윤에게 접근해 그녀의 마음을 얻고 결혼해서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 재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재혁의 눈에 순간 진실이 비쳤습니다. 아이들도 생겼고 복수심이 점점 희미해졌죠. 미라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재혁의 마음 속에 아직 인간미가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런데 왜 다시 어린이집을 폐쇄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재혁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최윤주 때문이에요. 최윤주.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윤이 자신의 딸이라며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미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주가 돌아왔다니 30년 만에 그녀는 복수를 원했어요.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당신에게 재혁이 계속했습니다. 제게 제안했죠. 함께 당신을 무너뜨리자고. 내 과거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주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가진 것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가슴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라라는 여자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윤주가 보낸 사람이에요. 저를 감시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었죠. 미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을 준 건 재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윤주가 협박했죠. 제 과거를 하윤에게 폭로하겠다고. 약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손주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린이집에 와서 자기가 내 친어머니라고 해요.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윤주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거기 있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원장실에서 저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당장 갈게. 그 여자랑 계속 얘기해. 내가 도착할 때까지. 미라는 전화를 끊고 재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윤주가 나타났군요.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움직였네요. 미라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지만큼은 강철 같았습니다. 같이 가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 하윤이에게 직접 설명해요. 재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윤이가 알면 모든 게 끝나요. 이미 끝났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란은 형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최윤주가 나타났어요. 하윤이 어린이집에. 형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시는 중인가요? 네, 재혁과 함께요. 미라는 옆자리에 재혁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증거 다 가지고 갈게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모두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미란이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윤주는 당신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냈어요. 그래서 서둘러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거죠. 미란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병이 모든 일의 방아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하윤이를 사랑했나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복수하려던 대상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택시가 어린이집 앞에 멈췄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점점 약해지는 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혁이 그녀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어린이집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과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목소리에 미란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하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우아한 차림의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윤주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미란 씨.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하윤이 놀란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제 친어머니라고. 미란은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숨겨온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윤아,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에게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알게 해서.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윤주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미란을 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30년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문 옆에 서 있던 재혁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주가 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윤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입양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윤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하는 이 순간 딸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윤아, 내가 태어났을 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주 씨는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어.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의사와 사랑에 빠졌지. 윤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 의사였어요. 윤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함께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에서 일했죠. 하지만 그는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미란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주 씨는 홀로 너를 낳았어. 하지만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고, 전쟁 지역에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지. 그때 미란을 만났어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던 날들, 그리고 결국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 내가 3살 때까지 윤주 씨는 가끔 너를 보러 왔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어요. 윤주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2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키우신 거예요? 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전부였어, 하윤아.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널 사랑했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충격 속에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 서 있던 재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윤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너에게 접근했던 거야.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 내 어머니와 같 태어난 여동생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하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미란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재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고의 담당 의사가 미란 선생님이었어. 재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은?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하윤아. 그게 진심이야. 하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0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민서와 도윤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나요?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형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란 씨, 경찰에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형석이 말했습니다. 하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경찰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미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점점 약해지는 몸이었지만 지금은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윤아, 재혁 씨가 너희 어린이집을 폐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아이들에게 약물을 먹였다는 거야. 하윤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서와 도윤이에게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약을?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약물 검사 결과, 조작된 위생 검사 보고서, 미란 선생님의 의료 기록을 변조한 내용까지. 하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윤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 복수하자고 했잖아요. 미란을 무너뜨리자고. 윤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해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당신이 한 일이에요. 하윤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과 배신에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미라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하윤아.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병원에 가자. 아이들 검사를 해야 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재혁 씨, 아동학대 및 위해물질 투약 혐의로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재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이 급격히 진행되어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윤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약물이 모두 빠져나갔대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화를 내서.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윤아. 내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였어.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게 되다니.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혁 오빠는 하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구속됐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윤아.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민서와 도윤을 위해 더 강해질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부니까요. 미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윤의 강인함은 그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윤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주는 병실 구석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윤주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재혁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미란이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윤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모든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하윤은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 하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윤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하윤아.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해. 미라는 병실의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이 세 여성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옅은 햇살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과거가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드러났고 딸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윤과 아이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5월의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으로 펼쳐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루게릭병으로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맑은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윤이 민서와 도윤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밝았고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침대 옆으로 달려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민서 많이 좋아졌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금 수줍어하며 미란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란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윤, 민서, 도윤, 미란, 그리고 윤주.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도윤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 하윤이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도윤아, 할머니랑 엄마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저기 소파에서 책 좀 읽고 있을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구석의 소파로 향했습니다. 하윤이 미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엄마. 하윤이 미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미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좋은 것 같아. 하윤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에게 미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 하윤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미란 소아건강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의사회에 제안했더니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센터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할 거예요. 엄마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잖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꿈이 이제 딸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주와 형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주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와 윤주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윤주는 꽃병에 꽃을 꽂으며 미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미란은 고개를 돌려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아기 하윤을 안고 미란의 집을 찾아왔던 그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윤주 씨.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형석이 미란의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란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혁은 어떻게 됐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형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났어요. 아동학대와 위해물질 투약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범죄자였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주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석이 계속했습니다. 재혁의 증언에 따르면 윤주 씨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윤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잘못이에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미라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윤주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윤주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조금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그녀를 도왔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미라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윤아,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은.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줘, 하윤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모녀였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저의 진짜 어머니예요. 평생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윤주 씨에게도 기회를 줘.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너를 사랑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윤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소파에 앉아 있는 민서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다가 이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줘. 하윤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란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하윤, 윤주, 형석,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는 손주들까지. 고마워. 미란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아. 미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르내리고 그 후 고요해졌습니다. 하윤의 흐느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민서와 도윤이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6개월 후 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하윤의 어린이집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란 소아건강센터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는 미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윤주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어머니 이미란 선생님의 이름을 딴 소아건강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줄에는 민서와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하윤은 윤주와 함께 미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언덕 위, 미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묘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하윤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대로요. 이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윤주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란 씨, 감사합니다. 윤주가 말했습니다. 하윤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습니다. 마치 미란이 그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이제 갈까요? 아이들이 기다릴 거예요.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묘비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거야.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하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란의 사랑은 이제 하윤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